나무에서 떨어지는 건 꼭 원숭이뿐일까? 이 이야기는 하늘까지 이어진 나무를 오르던 한 소년이 처음으로 아래를 바라보게 된 이야기야. 애쉬. 사람들은 그 나무를 그렇게 불렀지. 전설에선 신님께 도달하는 사다리라고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오르면 돈도, 집도, 명예도, 그리고 행복도 따라온다고 믿었어. 애쉬엘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어. 줄기 하나로 마을 전체를 끌어안을 만큼 크고, 각 층마다 옆으로 뻗은 커다란 가지 위엔 사람들이 사는 마을도 있었지. 높이 맺힌 열매일수록 더 귀한 취급을 받았고,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높은 열매를 땄는지로 서로를 평가했어. 높이 오른 사람은 존경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웃음을 샀지. 애쉬엘 뿌리 근처에도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거길 패배자들의 마을이라고 불렀지. 열매는 꿈도 꾸지 못하는 곳이라고. 그리고 그 끝이 없는 비교는 아이들까지 물들게 했지. 누구는 소년 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50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도 있었어. 그리고 그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한 소년이 이제 막 나무 앞에 섰지. 그의 이름은 알토. 알토는 어릴 적부터 애쉬엘을 바라보며 자랐어.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말했지. 이쪽 열매는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 올라가지 못하면 남은 인생은 비참하고 불행해질걸? 그 말들은 점점 알토의 마음을 잠식했어. 의식은 사라졌고, 성공은 당연한 목표가 됐지. 그렇게 알토는 자신이 선택했다 믿으면서도 사실은 선택이 없는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어. 알토의 머릿속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점점 더 위쪽 가지의 모습으로 가득 찼지. 열매만 따오면 얻을 수 있는 돈과 명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자기 실력이라면 어디까지든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14시 되던 해, 드디어 첫 발을 디뎠어. 마을 사람들은 다들 축하해줬지.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고, 아이들은 부러워하며 말했어. 나중에 열매 따오면 꼭 보여줘. 알토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 마치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 처음 줄기를 잡았을 때 손바닥이 따끔했지만 그건 아프다기보단 설레는 감각이었지.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했고, 알토는 금세 첫 번째 가지를 넘었어. 또래 친구들보다 앞서간다는 생각에 우월감도 들었고, 꼭대기에서 느낄 행복에 눈이 멀어갔지. 알토는 매일같이 위를 향해 손을 뻗었어. 하나, 둘, 셋.
숨을 고르고 손을 뻗고 몸을 들어 올리고 동작은 점점 익숙해졌고 발판을 고르는 감각도 좋아졌지. 가지 하나를 넘을 때마다 열매가 달린 가지가 눈에 들어왔고 그중 몇 개는 손에 넣기도 했어. 첫 열매를 땄을 땐 가슴이 정말 빠르게 뛰었지. 작고 붉은 열매였지만 어릴 적부터 그렇게 꿈꾸던 바로 그것이었거든. 한 입 베어문 순간 단맛이 입안에 퍼졌고 알토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 이게 시작이라면 꼭대기엔 대체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래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됐어. 처음엔 지나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 모두가 바빴고 위만 보고 있었지. 알토도 그 흐름에 따라갔어. 식사도 잠도 말도 줄어들었고 손과 발은 점점 단단해졌어. 가끔은 열매를 든 누군가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 표정은 기뻐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지친 얼굴로 열매를 꼭 쥐고 다시 올라갔지. 다들 왜 올라가는 걸까? 알토는 그렇게 한번 생각했지만 생각은 곧 손과 발의 움직임에 밀려 사라졌어. 올라가는 길엔 멈춰설 틈이 없었거든. 그날 밤 알토는 가지 위에 앉아 열매의 씨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 이걸로 뭐가 바뀌는 거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 아직 너무 낮다는 걸 알았거든. 이 정도로 멈출 수는 없다고 느꼈어. 손에 남은 열매 씨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위를 바라봤지. 위쪽 열매는 아직 따지 못했으니까. 그날도 알토는 올라가고 있었어. 힘은 들었지만 쉬지 않았지.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한다고 믿었거든. 머릿속은 점점 무거워졌고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생각은 자꾸만 길어졌어. 정말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 거기 도착하면 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뿌리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였어. 손끝이 미끄러졌고 발끝이 헛돌았지. 순간이었어. 몸이 공중으로 붕 떴고 알토는 눈을 감았어. 공기가 귀를 스쳤고 숨소리는 가벼웠어. 겁이 나기보단 그저 홀가분했지. 생각과는 다르게 알토의 몸은 낮게 자란 나무 위에 떨어졌어. 그 나무는 하금 열매를 맺는 나무였는데 가지는 유난히 부드럽고 탄력이 있었지. 몸이 가지 위에서 살짝 튕겨나가듯 미끄러졌고 알토는 잔디가 깔린 땅 위에 조용히 멈춰섰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지. 저기 괜찮아?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다정한 말투. 알토는 고개를 들었어. 햇살에 눈이 조금 시렸지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또렷하게 보였지. 은색의 단정한 단발머리, 편한 옷차림, 그리고 작지만 선명한 눈빛을 가진 소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알토는 잠시 잠에 들었어. 알토는 눈을 떴어. 어딘지 모를 천장이 보였고 익숙하지 않은 이불의 감촉이 몸을 덮고 있었지. 몸을 조금 움직이려 하자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어. 일어났구나. 아까 들었던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 여긴 어디야? 너는 대체 누구고? 나는 에르나. 그리고 여기는 에시엘 아래마을이야. 네가 떨어졌을 때 내가 심은 나무 위에 떨어졌거든. 지금은 우리 집이야. 알토는 얼떨떨한 얼굴로 천천히 일어났어.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았지. 알토는 소녀의 안내를 따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 작은 집들. 알토보단 크지만 에시엘에 비하면 아주 작은 크기의 과일 나무들. 언덕 아래 나란히 자란 밭. 하늘은 여전히 높았지만 위로 오르던 풍경과는 전혀 달랐어. 이 나무들 네가 심은 거야? 몇 년 전에 아빠랑 같이 열매에서 씨를 꺼내서 심었어. 알토는 신기했어. 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거든. 여기선 나무를 오르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고 있었으니까. 너는 나무에 안 올라가? 알토에겐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소녀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어. 조금 올라가 본 적은 있어. 아빠랑. 근데 거기보단 여기가 좋아서. 여기가 더 좋다고? 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땅도 만지고 이웃들이랑 나눠 먹는 게 좋아. 에르나는 작은 손으로 밭 옆 나무 아래에 떨어진 열매 하나를 주워서 건넸어. 이건 네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던 열매야. 알토는 멍하니 그 열매를 바라봤어. 작고 초라했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지. 우리 아빠도 옛날엔 나무를 올랐었어. 높은 데까진 못 갔지만 그래도 열매를 몇 개 따셨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무의 열매였지. 에르나는 애쉬를 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 아빠는 말했어. 위에는 가족이 없었다고. 아무리 좋은 열매도 그걸 따는 동안은 혼자였다고. 그래서 내려왔대. 그리고 나랑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 그게 더 좋다고 하셨어. 아래에서 자란 열매는 작고 평범해.
근데 그 씨를 심으면 또 열매가 열려. 그 열매는 또 누군가를 살게 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에르나는 시선을 들어 조용히 물었어. 근데 너는 왜 나무로 올라왔던 거야? 알토는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 그게 맞는 길이라고 배웠으니까. 그 말에 에르나는 작게 말했지. 그렇게 말한 사람 많이 봤어. 그날 저녁, 알토는 에르나의 가족들과 식사를 했어. 테이블 위엔 따뜻한 스프와 잘 익은 열매가 놓여 있었지. 에르나의 가족들은 화목했고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지. 식사 후 알토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 집 앞 작은 나무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지. 바람은 잔잔했고 나뭇잎 사이로 달빛이 흐르고 있었어. 잠시 후 뒤에서 발소리가 났고 에르나가 곁에 와 앉았어. 그녀도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지. 오늘 달 참 아름답지? 알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알토가 입을 열었어. 나무를 끝까지 올라가면 멋진 집에서 살 수 있고 모두가 알아봐 준대.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걸 믿었어. 에르나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 알토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지. 근데 난 이렇게 떨어졌어. 결국 난 진 거잖아. 에르나는 잠시 말이 없었어. 그러다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지. 멋진 집도 좋고 사람들이 부러워해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겠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야. 알토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 에르나는 이어서 말했지. 행복은 누군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 말에 알토는 대답하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울리는 것 같았지. 그 순간이었어. 쿵! 머리 위쪽에서 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와 거센 바람이 불어왔지. 그리고 무언가가 땅으로 떨어졌어. 위험해! 에르나가 소리치며 알토를 끌어안고 몸을 피했지. 둘이 앉아있던 자리에 노인이 떨어졌어. 해진 옷, 상처투성이의 손과 무릎, 그리고 아직 하늘을 바라본 눈동자. 에르나가 먼저 다가가 손등을 조심스레 짚었어. 알토도 숨을 고르며 노인을 바라봤지. 저기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 이제야 저주에서 풀려났군. 노인은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 보였어. 에르나와 알토는 재빨리 에르나의 부모님을 불러왔고 셋은 힘을 모아 노인을 조심히 집 안으로 데려갔지. 그날 밤
따뜻한 이불에 누운 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무를 놀랐단다. 소년이었지. 그때도 여전히 위까지 가본 사람은 없었고 나도 그저 꿈처럼 생각했어. 알토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어. 그건 어릴 적부터 전설처럼 들었던 이야기였거든. 아주 오래전부터 나무를 오르고 있다는 누군가. 혹시 50년 넘게 나무를 올라오고 계시다는 그분? 노인은 작게 웃었어. 하지만 그 웃음은 자랑이 아니라 체념 같았지. 대단한 사람은 아니란다. 전에 같이 나무를 오르던 소녀가 있었어. 무척 소중한 아이였지. 허나 그 애는 중간쯤에서 내려갔고 나는 계속 올라왔어. 같이 내려가자고 내민 손을 내가 놓아버렸지. 방 안은 조용했어. 노인의 목소리만 낮고 느리게 이어졌지. 처음엔 열매가 참 맛있더구나. 그 맛에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맛이 무뎌지더니 열매가 아니라 그냥 오르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버렸지. 알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편하게 뒤척이고 있었거든.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작은 주머니를 알토에게 건넸어. 안에는 작고 단단한 황금빛 사과 하나가 들어있었지. 넌 같은 마을 출신 같더구나. 만약 네가 돌아간다면 부탁이 있어. 그때 나랑 같이 오르다 내려갔던 아이에게 이걸 전해줘. 지금쯤이면 할머니가 되었을 테지. 알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분께 뭐라고 전하면 될까요? 노인은 눈을 감고 잠시 말이 없었어. 그러다 아주 낮게 중얼거렸지. 그저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그 시절 잡았어야 할 손을 놓아서 미안했다고. 그 말은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둔 무언가를 꺼내는 듯했어. 그날 오후 알토는 에르나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조용히 애쉬애를 올려다본 뒤 다시 나무에 손을 얹었지. 이번엔 열매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몇 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토는 천천히 다시 위로 오르기 시작했어. 올라가는 길은 고요했지. 처음 고향에서 출발했을 때와는 많은 것이 달랐어. 사흘 밤낮을 지나 알토는 드디어 고향 마을에 도착했어.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무관심하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지. 어라 알토, 지금 밑에서 올라온 거야? 좋은 열매는 구했니? 설마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온 건 아니지? 알토는 대답하지 않았어. 누구도 다친 곳은 없는지는 묻지 않았지. 그 순간 아래 마을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 무언가를 가져오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바라보던 그 표정들. 알토는 황금 사과를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한 집을 찾았어. 그곳엔 작은 정원을 돌보는 할머니가 있었지. 안녕하세요. 혹시 이걸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처음에는 의아해하더니 오랜 생각을 더듬어가는 듯하다 이내 말을 꺼냈어. 이 사과 혹시 그 아이가 전한 거니? 알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그때 잡지 못한 손 잊은 적이 없다고. 할머니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지. 정말 맛있구나. 아주 귀한 맛이야. 근데 말이지.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봤어. 그 옛날 나무를 오르다 중간에서 쉬었을 때 그 아이와 반으로 나눠 먹은 평범한 열매가 있었어. 그때 그 열매가 훨씬 더 맛있었단다. 알토는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아 할아버지의 소식을 전했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자신의 생각을 전한 뒤 다시 애쉬의 아래를 바라봤지.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어. 중간에 떨어진 건 좀 실망이다. 그 아래 마을에서 생각 없이 사는 게 좋다 이거야? 아직 젊은데 포기하기엔 이르잖아. 그 말들 속에 알토는 한참을 조용히 있었어.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 그리고 이 말을 남겼어. 끝이 없는 나무는 여기 말고도 많아요. 어떤 나무를 오를지는 내가 정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애쉬의 아래로 뛰어내렸지. 그의 표정엔 처음 오르던 날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웃음이 떠 있었어. 알토는 공기 사이를 가르며 천천히 내려왔어. 바람은 차갑지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지. 그가 다시 발을 디딘 곳엔 조용한 풀밭과 포근한 나무들이 있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에르나가 걸어왔지. 어서와, 알토. 에르나는 웃으며 말했고 알토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그녀 곁에 섰지. 사과를 전해드렸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에르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하셨어? 맛있다고 하셨어. 근데 그러시더라. 그 옛날 둘이 반으로 나눠 먹었던 평범한 열매가 더 맛있었다고. 에르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 화온이 물들어가고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지. 노을 속 고요한 침묵 속에서 에르나가 입을 열었어. 있잖아, 알토. 내가 전에 나무에 올라가는 이유를 물어봤었잖아. 이제 애쉬엘은 안 오르는 거야? 알토는 고개를 들어 나무를 봤어. 하늘에 닿는 사다리라는 이름의 나무가 아닌 그
그곳에서 떨어진 자신을 받아준 나무를.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 나는 벌써 오르고 싶은 나무 위에 다녀왔는걸. 이렇게 너를 볼 수 있는 나무에